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입니다. 정봉주 BBK 사건 대법원 판결 기념 특별 호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이 BBK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냐? 이장춘 전 대사께서 바로 이 명함을 공개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고 한 그 시점으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 BBK를 직접 소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명함을 이장춘 대사에게 공개한 겁니다. 자, 이러고도 BBK는 내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 대변인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봉주 의원께서 명백한 허위 사실로 우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는 작년 대선 당시 BBK 사건에 대한 각종 폭로와 관련해 처음으로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빈약하다며 그럼에도 허위 사실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고 소명 자료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형은 좀 예상하신 대로입니까? 예측 못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일단 항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이번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BBK 관련해서 이명박 후보 관련 사실이 전혀 없고 지금 이 검찰의 수사 결과가 객관적 진실이다. 이걸 이미 전제한 것 같아요.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드디어 3년을 미뤄왔던 정봉주 BBK 사건 대법원 판결이 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12월 22일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네, 드디어 사식을 넣느냐 마느냐. 예. 정봉주 의원은 어제부터 다시 베란다에서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어제 재밌다고들 낄낄낄낄 웃어. 그러다가 입 돌아가. 잘 때는 편히 자야지. 서울 공연을 끝내고 저희가 지금 다 밤을 샜어요. 정봉주 전 의원은 베란다에서 잔다고 밤을 새고 김용민은 32회 편집한다고 밤을 샜고, 저는 정봉주 의원의 BBK 사건, 사건 기록 들춰보느라고 밤을 샜고, 주진우는 또 관련 사건 들춰보느라고 밤을 새서 현대스코어 제주도에 왔는데 공연 직전에 다시 어떤 골방을 빌려서 밥은 먹어야지. 배고파서 못 살겠어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이거 빨리 끝내고 공연하고. 우린 일찍 와갖고 밥을 먹었어요. 배신자. 자기 때문에 다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자기만 밥을 먹었어. 이 배신자. 된장 뚝배기 먹고 싶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요거 저희가 호외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진우 기자 역시 사실 이 BBK 사건 관련해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났어요. 이심에서. 근데 이 관련해서 기소됐던 사람들 기록들 한번 뒤져보죠. 네네. 정봉주 의원님은 2008년 5월에 1심에서 그 유죄 판결을 받으셨죠. 2심에서도 그해 12월이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잡혔어요. 굉장히 2심이. 빨리 진행됐는데 박홍우 부장께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정 전 의원이 공표한 내용이 주요 부분이 허위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그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죠.
연류 의혹이 뭐였냐면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이죠. 각하가 그렇죠. 된 다음에. 그렇죠. 바로 가장 힘이 있었을 때입니다. 김경준 씨의 주장과 그에 나온 서류는 한나라당이 반박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면 두 개를 견주어 볼 때 진실성이 있는 부분이 이명박 후보인데 왜 김경준 후보 말만 들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경준 씨의 네. 후보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야 보니까 지금 밤을 새가지고 다들 김경준이 언제 후보가 됐어? 죄송해요. 그때 구속 후보였었나?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후보. 이명박 후보의 좀 잘해. 정신 차려 주지로. 이명박 후보가 BBK와 관련된 명함을 내놓은 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회사는 내 회사다. 네. 내가 잘 꾸려보겠다. 주어는 없었어. 이 회사는 BBK를 설립했다. 그렇죠. 근데 나모 씨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주어가 없다 그랬어. 나경원. 그러니까 그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죄를 내리는 근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명박 후보 쪽의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쪽의 주장이 있어요. 검찰 쪽은 이명박 후보 쪽의 주장을 근거로 하고 근거로 했고 그 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은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싸웠는데 검찰 얘기는 이명박 후보가 아니라는데 이명박 후보 및 한나라당이 아니라는데 왜 아니라는 걸 안 믿고 자꾸 허위사실을 유포하느냐.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어요? 재판에 오지도 않고. 내가 원래 정리맨 아니에요. 근데 그때 재판이 진짜 코미디였어요. 재판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런데 왜 거짓말해? 정봉주 거짓말했기 때문에 유죄 빵빵빵 이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아니라고 하면 그 말을 좀 믿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하자면 정봉주는 본인이 이명박 후보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게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말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중간에 믿지 않았다는 거지. 정봉주는 그러지 마. 정봉주 당신은 의원이었어. 정봉주 의원은 정봉주는 그 한나라나 하지 마 지금. 자기를 지금 감옥 보내느냐 못 보내느냐 중요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와 이명박 후보의 주장을 믿을 만한 사실임에 불구하고 이거 말도 안 돼. 그거 그 주장을 지금.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돼요. BBK는 다시 말해도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양쪽의 주장이 부딪혔는데 그렇죠. 검찰이 이명박 후보 쪽 사이드를 드는 건 그렇다고 쳐. 근데 판사 역시 당시 재판부 역시 검찰과 이명박 후보 쪽 말이 맞는데 라고 전제하고 재판이 결과가 났다고. 그래서 그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수사기관 등이 내놓은 결과와 다른 견해를 밝히려면 결과 발표 전보다 훨씬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주장과 이명박 후보의 주장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신중치 못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 죄다. 이렇게 감옥 가야 된다. 그리고 더 그게 네 가지 항목이에요. 더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김경준에게 확인해봤냐? 김경준 그때 구속 수사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측에 이 내용을 갖고 확인해봤냐? 한나라당 측에. 저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변호 이 재판 중에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판결문에 친한도 안 하지 서로. 판결문. 친하게 지내지 평소에. 그래서 그 상대 진영에 이걸 갖고 논쟁이 붙었는데 어떻게 가서 확인을 하냐 우리 변호사가. 그리고 지금 확인을 한다 한들 아니라고 하겠죠. 이 판결문이 검찰의 공소장을 다시 그대로 쓰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강의를 해도 그 얘기를 안 들어요. 근데 당신은 집권 1년 차예요. 그리고 BBK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재판으로 그 판결 자체에 대해서 잘했다가 아니라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봐요. 자, 2008년에 BBK와 관련된 재판이었습니다. 저기 당시 BBK 저격수는 대장이 정봉주 의원이었어요. 무려. 그 밑에 그 주변에 얼마나 민주당에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 그거 걱정돼. 근데 대장을 했어. 근데 그때 잘했어요 꼼꼼하게. 그래서 잘했어요. 저는 몇 선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분위기가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는 장짜리 욕심이 없어요. 저는. 누가? 제가. 장짜리 욕심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근데 왜 맨날 18대 대통령이라고 써? 그건 장이 아니잖아. 령이지. 근데 아니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막 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던 사람 의원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다 각기 일정이 바빠. 그래서 제일 한가한. 그러면 우리는 또 이 그 어리버리하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위원장 이거 보다가 정봉주 그 의원 위원장 맞지 그럼 다른 분들이 제안해갖고 온 건데 그래도 그분들이 뭐 그 일정이 바빠갖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BBK 문제가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던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능력 있어서 맡은 게 아니고. 그래서 BBK 팀에 그때 뭐 몇 가지 팀을 했는데 되게 검찰보다 훨씬 꼼꼼하게 아니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맡은 게 아니라는 겸손 깔때기 들이댔는데 왜 아무도 몰라. 그랬어요? 겸손 및 퍽이 깔때기야. 당시 서초동 팀 가동하셨죠? 예. 서초동 팀이 대단한 큰 증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많이 계좌도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잘했어요. 네. 그 당시에 소속 의원이 김종률, 박영선, 김현미, 서해석 의원 등이 있었는데 검찰이 BBK 팀은 찍어서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기소도 못했습니다. 오직 한 명 정봉주 의원 기소했습니다. 당시에 BBK 수사팀이 전체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 했고요. 그 다음에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 이분은 김경준의 변호사입니다. 김경준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김경준을 만나고 나와서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했습니다. 그걸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의원 고소했습니다. 민사로 이거는 고소를 했어요. 예. 근데 1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당시 비슷한 시기에 재판이 있었고. 네네. 2008년 재판에. 전원이 졌어요. 1심에서 사람들이. 모두 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졌어요? 졌다는 건 유죄가 됐다는 거죠. 유죄가 됐죠. 주진우 졌고요. 정봉주 졌고요.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 졌습니다. 그리고 다 졌어요? 예, 다 졌습니다. 그때 당시 김현미 손해배상에서 졌습니다. 김현미 의원이 당시 BBK 저격수로 이름을 날리다가 좀 괘씸죄 적용받아서 김윤옥 여사가 명품 시계를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명품 프랭크 뮬러. 근데 그걸 가지고도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BBK 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표적으로 찍혔다는 그런 얘기가 그 정치권에선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을 했는데 2009년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됩니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출마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세히 근데 2010년 8월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됩니다. 정치권 사건은 다 사면이 되고 이렇게 정리됩니다. 몇 개월 만에 바로 사면된 거죠. 바로 됐죠. 원래 이 선거 관련해 가지고 선거 관련해서 실형을 때리고 실형을 때리는 전례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와 관련된 모든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취하하겠다. 그리고 거두겠다고 얘기했는데 오직 정봉주 의원만 났습니다. 저게 2심 재판이었습니다. 2008년 10월에. 얼마나 까불었으면 그랬겠어. 그렇죠. 워낙 미웠나 봐. 정말 미워가지고 딱 집어서. 자, 그런데 요즘 좋아한다 그러잖아. 누구를? 각하를 좀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세요. 칭송하고. 전달이 안 됐어. 2008년 5월에 1심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 결심 공판이었어요. 근데 검찰이 갑자기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정봉주 의원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얘기합니다. 정봉주 의원 재판에서 일정을 미뤄달라고 하는 거죠. 일정을 갑자기 미뤄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수 1부였어요. 그때 문무일 부장판사였는데 어떻게든 정봉주 의원을 잡으려고 한다는 게 티가 나는 것이 기획 입국서를 조사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획 입국설에 관해서도 정봉주 의원이 연관돼 있다. 당연하죠. 그리고 기획 입국설과 관련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은 흔적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 이 선고 기일을 판결을 미뤄달라. 가중 처벌하려고. 아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재판이 검찰에서 주장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재판부나 그 출입 기자들도 그랬고 무죄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흐름이 있었죠. 그런데 재판부가 조금 더 보완 증거를 내겠다.
보충 증거를 낼 테니 심리를 좀 연기해달라고 하면서 판결 기일을 연기합니다. 검찰 쪽에서 주장을 해서 검찰이 주장해서 요구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기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됩니다. 네 건이 있었는데 네. 네 건 모두 네 건 모두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징역 1년이 선고됐어요. 네. 다른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바로 징역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되고요. 집행유예 없이. 네. 12월에 다시 2심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12월이 지나면 2008년이 지나고 2009년, 2010년 지나서 올해였죠. 만 3년 지났어요. BBK 수사팀이 그 고소한 사건에서 그 주진우 기자 그 1심에서 검사들이 이겼는데 제가 졌었는데 패소가 뒤집혀서 주진우 기자가 승으로 뒤바뀝니다. 이날 BBK 사건 선고가 있었던 날 서태지 이지아 씨 결혼설이 그 사건이 나왔죠. 터진 거죠. 그 다음에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 가 이겨서 BBK 수사팀 패소. 그 다음에 정봉주 의원한테도 BBK 수사팀 패소됐습니다. 2심에서 모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검찰의 그 검사들이 모두 졌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진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핵심은 이거죠. 사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그리고 김정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확정이 되는데 김정술 변호사는 김경준 씨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정봉주 의원보다 강도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명박 후보가 BBK를 설립하거나 운영에 관여해 실질적으로 소유했고 김경준이 검사에게 회유 협박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도 모두 타당하다고 해서 1심 벌금형이 나왔는데 2심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됩니다. 요 김정술 변호사 건이 가장 참고할 만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워딩이나 내용이 훨씬 더 저보다 강도가 높고 정봉주 전 의원의 기소건 중에 유사한 발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유사한 발언 내용이 김정술 변호사가 더 강해요. 지금 표현이. 저희가 4건 기소된 게 어느 건 하나도 구체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칭한 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짧게 할 거니까 지금 이제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거는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동그라미 5개. 관련자들 다른 BBK와 관련해서 그 고소고발 당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재판이 결국 이겼는가? 그렇죠. 하는 이겼는데 얘기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에리카 김 누나. 에리카 누나는요. BBK 자금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BBK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운영했다고 비방한 혐의가 더 짙습니다. 그렇죠. 아주 확실하죠. 당사자죠. 그리고 에리카 누나가 저한테 인터뷰한 거나 다른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고 동생한테 집어 씌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초에 갑작스레 귀국해가지고 특수일부 다 털어줬죠. 이동열 부장검사 내 밑에서 계속해서 조사를 했는데 기소유예 다 털어졌죠. 아니 에리카 김 누나는 정봉주 의원의 15배가 아니라 505배예요. 이거는 구속을 당해도 500번 더 구속당할 왜 505번이야? 505번 워딩이 세. 그리고 워딩이 구체적이고. 왜 500번이냐? 입에서 나온 거지 그냥. 지 말로 그냥 나온 대로 짓거린 거야? 아니야. 그게 400배인지 600배인지 500배예요 정확하게. 500배야? 505배는 뭐야? 5배는 뭐냐면은 누나니까? 저기 누구지? 각하하고 만난 거에 대해서 얘기한 괘씸죄가 5배예요. 이제 잠을 못 자니까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던져. 이건 뭐야? 횡설수설 깔때기야? 미안해요. 회오리 깔때기. 정신을 못 차리게. 근데 정 의원님의 발언보다 에리카 김 누나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방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후보가 BBK와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 그 허위사실 공포 그 혐의에 대해서 공표. 전부 다 밤을 새가지고 지금 말이 전부 다 헛나오는구나.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자기 건도 연루되어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 주진우 기자가 잘 정리했어요. 전체 사건의
그 포괄적인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는 에리카 김 누나가 훨씬 셌고요. 그 다음에 센 사람이 김정술 변호사였고 홍선식 변호사였습니다. 김경준 씨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김경준의 워딩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훨씬 셌습니다. 그리고 제가 셌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 1년 징역형을 받은 그 발언들보다 훨씬 센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다 무죄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네 가지 기소 거의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박수종 변호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김경준 씨의 변호사였어요 처음에. 네네. 그러다가 사임을 하거든. 그래 갑작스럽게 사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김경준이 사임을 해. 들어오고 4일인가 5일 만에 사임을 해요. 바로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정봉주 전 의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박수정 변호사가 왜 사임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하셨어요? 물어보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잘 모른다. 그러니까 김경준 측하고 무슨 연락을 주고받은 거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김경준 횡령 및 주가 조작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를 듣지 않고 저는 근거 자료를 찾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연락 안 한다. 그럼 왜 그러신 거 아니야?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근데 뭐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안 자체가 막상 경제 사건인 것 같았는데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그 위중한 사건인 거로 판단하지 않았겠냐. 뭐 자칫 잘못하면 이명박 후보가 감옥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는 그런 판단도 하지 않았겠냐 하면서 그러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예요 내용이. 예. 내용이 사안이 위중하여 당시 이명박 후보가 자칫 잘못하면 이 건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도 같다. 이 정도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것 같다. 예. 것 같다. 그러니까 의견을 표현한 감옥 거죠. 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거 본인의 의견을 표명한 거죠. 왜 박수정 변호사가 사임했냐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거예요. 그걸 기사를 썼어요. 것 같다라고 한 것에. 사실 BBK하고 이명박 후보가 연루가 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감옥에 갈 사안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것은 모르니까 박수정 변호사가 왜 사임했는지 모르니까 본인이 추정해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견 피력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의견 피력으로 봐주지 않고 허위 사실의 공표로 본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따져야 될 사람은 박수정 변호사거든. 내가 그런 이유로 사임한 게 아니라고. 예. 만약에 누군가 명예가 훼손되거나 했다면 박수정 변호사의 명예가 훼손된 거잖아. 박수정 변호사가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뒀다고 말한 거니까. 그런데 박수정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그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예.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의견의 표출로 보지 않고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했고 이걸 유죄로 받아들였어요. 예. 재판부에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한나라당 그쪽 측에서 고발을 했어요. 요 사안에 대해서. 요 사안에 대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 좀 복잡한 사안인데 간단하게 줄이기 뭐냐면 김백준 씨라고 있습니다. 총무비서관. 네. 맞습니다. 청와대 집사입니다. 총무비서관. 네. 흔히 집사로 추정되는 집사는 거론되는 맞습니다. 네. 오랫동안 현대 시절부터 같이 일해왔던 김백준 씨가 있어요. 근데 이제 김백준 씨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4월 18일 이후로는 이명박 각하 측과 당시 후보 측과 김경준 측하고는 서로 거래가 없이 완전히 관계가 끝냈다고 그랬어요. 결별했다. 몇 년 결별했다. 2001년이요. 2001년. 그러니까 BBK 사건이 터지고 그랬을 때. 왜 그렇게 주장을 했냐면 5월 달에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납니다. 김경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김경준이 주가 조작을 했을 때는 이미 결별을 해서 상관이 없다 이거죠. 주가 조작 사건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뭘 찾아냈냐면은 다스가 김경준한테 투자한 140억이 있잖아요. 그걸 돌려달라고 소송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법정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요. 법원에다가. 미 법원에다가.
이 다스 측에서 제출한. 근데 그 회계 보고서 상에 보면 김경준이 주가 조작을 할 때 워튼이라는 유령 회사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워튼이라는 유령 회사에 한국의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해서 98억이라는 돈이 입출금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계좌 예금주가 누군지 정봉주 팀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봉주 보좌관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1,000원을 입금해봐 거기다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찾았어요. 저 무릎을 쳤어요. 무릎을. 1,000원을 입금했더니 계좌 예금주가 찍힌 거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네. 김백준이라고 찍힌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된 거예요. 1,000원을 넣어봤는데 이 계좌는 중지된 계좌입니다. 아니 두 개인데 하나는 중지됐고 하나는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는 건 김백준이라고 찍혀 나와요. 근데 그 거래 일자가 5월 28일로 찍힌 거야. 그럼 4월 이전에까지만 관계가 있었는데 4월 18일까지만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었는데 5월 28일이라도 거래가 있지 않았었냐라고 하는 근거가 나온 거지. 그렇죠. 김백준 씨는 이제 각하의 측근이고 밝혀진 바로는 각하 대리인으로 BBK 재판을 총괄한 사람이에요. 미국 재판을 총괄하던 사람입니다. 미국 재판의 법적 대리인이에요. 법적 대리인으로. 법적 대리인이에요. 각하의 법적 대리인.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는데 지금 청와대에 계시고요. 네. 정무비서관. 그래서 이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해서 각하가 4월 18일에 헤어진 게 아니다. 그 이후에도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고. 그렇죠. 주장을 했는데 이거 역시 허위 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참. 게다가 이게 웃기는 것이 입출금 내역이 있는 거래 내역서는 다스가 미국 법정에 제출한 거예요. 다스가. 우리가 찾은 자료도 아니고 그쪽에 다스가 제출한 회계 보고서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한 것은 그 입출금 내역에 계좌 주인이 누군지를 찾아낸 거죠. 1,000원을 입금해서 찾아본 거라니까. 근데 그게 찍힌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그 이후에도 있었던 거 아니야. 더군다나 와튼이라는 회사가 유령 회사였거든. 주가 조작을 주도한. 그러므로 그때도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한 거야.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걸렸어.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근거는 뭐예요?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검찰 쪽에서는 당시 개인 계좌라고 주장을 했거든. 김백준의. 이게 아니고 법인 계좌라는 거야. 법인 계좌든 개인 계좌든 거래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네. 김백준 씨를 고리로 하여 5월에도 김경주가 거래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허위사실로 유죄 판결 내립니다. 이것도 역시. 맞죠, 의원님? 예. 이 내용이? 납득이 안 되네. 아니, 그 당연히 나도 납득이 안 돼.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공판 내용을 봤는데 이해가 안 돼. 나도 읽어보면서 지금. 사법부 의견은 존중해야 된다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으니까. 세 번째, 이건 더 재밌어. 세 번째는 뭐냐면 김백준 씨와 BBK가 관계가 있다는 걸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김백준 씨와 BBK 관계를 또 입증해야지 계속 관계가 있었다는 것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근데 김백준 씨와 BBK가 관계가 있다는 거는 어떤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냐면은 첫 번째로 김백준 씨가 교보생명의 사장 취임식에 축하 화환을 보내. 이거 어떻게 찾아냈나 몰라? 그런데 그 화환 주문서에 BBK 투자자문 부회장 김백준이라고 써 있었어. 맞습니다. 이거 찾아냈어. 졸라 신기해. 이거 어떻게 찾아냈어 이거?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서초동 팀에서 자료 하나하나를 꼼꼼히 다 분석을 한 거야. 한 2, 3일 동안. 엄청 잘했어요. 하여튼 자료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보냈는데 그 화환에 BBK 투자자문 부회장이라고 써 있었다니까. 부회장 김백준. 예. 그때 시점이 언제예요? 그때가 한 6월, 7월쯤이에요. 그 4월 이후네요. 4월 이후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 뭐냐면 또 뭘 찾아냈냐면 어떤 문서를 찾아냈는데 문서에는 BBK라고 써 있고 그 문서 상단에 그리고 김백준 씨에게 돈이 지급된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급여라고 이해한 거야. 그렇죠. 그러므로 급여를 지급받았지 않았냐 이런 근거를 하나 찾아냈고 그 다음에 또 김백준 씨가 당시 이장춘 대사가 각하로부터 명함을 받았다고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BBK 회장이라고 써 있는 명함이 있었다고. 그 논란이 됐었지. 근데 똑같은 형식의 명함에
부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찾은 거야. 예. 여기서 또 BBK 부회장 졸라 자료를 잘 찾았어. 와. 그리고 또 하나 찾았는데 뭐냐면 BBK에서 금감원에다가 제출하는 인력 현황 보고서라는 게 있어. 우리 지금 인력 현황이 이렇고 변동이 이렇다. 그 보고서를 찾았어. 그 보고서에 김백준 씨가 기재돼 있어. BBK에 근무하는 것으로. BBK 당시 리스크 매니저,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 당시 김백준 씨가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BBK를 관리했다는 증거는 15개도 넘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BBK와 근데 관련된 그 중에서 이제 확실하게 입증될 만한 예를 들어서 화환을 보냈는데 네. 거기다 부회장이라고 쓴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건 너무나 근데- 일반 이해하기 간단하고 편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명함도 있고.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서는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증거가 나왔지만 전체 이 상황을 이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근데 이 사건 BBK 사건을 항상 볼 때마다 다시 되새겨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이 대표적인 제가 케이스예요. 그렇죠. 제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기자증을 보여주고 명함 꺼내줬어. 명함을 꺼내줬어요. 부회장이라고. 그럼 부회장이라고 생각해야지. 주진우입니다. 근데 아니야. 그냥 한 거야. 장난친 거야. 아니 그리고 그 명함은 괜히 파고 다닌 그렇죠. 가짜 네. 명함. 나이트 부킹도 아니고 그냥 한 거야 이거. 게다가 화환을 교보생명이라고 하는 네. 큰 회사에 보내는데 그 화환에다가 BBK 부회장이라고 썼는데 그건 재미로 한 거예요. 아니야. 아니 재미로 한 거라니까. 아니래잖아. 씨발. 환갑이 얼마인지 그냥 보려고. 그거는 덜 웃겨요. 진짜 웃긴 거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당시 친구인 이장춘 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명함. 이장춘 대사가 BBK 회장이라는 명함을 받았는데 그 날짜가 4월 18일 이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장춘 관계가 대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선거 한 10일인가 15일 전에 이장춘 대사가 기자회견하고 공개를 해요. 네. 근데 이장춘 대사는 친구야 30년 지기 걔 명함을 받으면 언제 받았다라고 하는 날짜 구체적인 디스크립션을 거기다 묘사를 해요. 그게 기록벽이 있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명함에다가. 그게 4월 18일 이후야. 그럼 당신이 이 관계 김경준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그 이후에도 당신이 이 명함을 썼고 그리고 BBK 회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 명함에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난이었어 친구한테도. 그러니까 MB 쪽에서 뭐라고 MB 했어요? 쪽에서 전화를 했죠. 그 한 30, 40분 통화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친구가 이럴 수가 있냐. 이장춘 대사의 말이 걸작이에요. 나는 거짓말을 하면 아들 새끼라도 용서할 수 없다. 너가 한 거 아니냐. 너가 나한테 준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모든 자료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친구한테 명함을 새로 사업을 했다고 명함을 줬어요. 내가 줬어. 장난이야. 나 구라야. 오늘 주주로 잠재우지 말아야겠어. 인생이 개구라야. 개구 팡팡 터지는데 오늘. 그 명함과 똑같은 모양의 명함에 부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게 김백준이에요. 또 명함 형식도 똑같아요. 아니 지금 정봉주 의원이 뭐 지금 혐의 보면은 이명박이 등장하지 않네. 또 있어. 네 건 다 지금 세 건 얘기한 거예요. 또 있어. BBK의 연관 회사인 LK뱅크라고 있었어요. 자세히 알 필요 없어. 연관만 됐다고 그렇지. 생각해. 연관만 됐다고 보면 돼. 회사가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 알려면 복잡해. 하지만 연관이 돼 있어. 에리카 누나는 그게 각하수법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요즘에 이름을 막 만들어 가지고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수법. 외국에서는 없는 그런데 각하수법. 골 때리는 게 요즘에 주가 조작하는 그 삼화저축은행 주위에 있는 나무이코티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시모텍 이런 것도 다 저런 식으로 다 각하수법이야. 비슷한 수법이야. 우리 한번 얘기했잖아. 외국어 되게 좋아해. 영어 졸라 좋아해. 이 LK뱅크를 100% 각하가 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LK뱅크가 2001년 7월 23일 그러니까 4월보다 한참 뒤죠. 4월 18일 7월 23일 신도리코에 세금 계산서를 하나 발행합니다. 어떤 거래가 있었고 신도리코니까 아마 뭐 그 복사기나 뭐 관련 물품을 납품받고 세금 계산서를 그렇죠. 냈겠지. 물품을 납품받고 그쪽에다가 이제 세금 계산서를 떼준 거지. 그런데 그 세금 계산서에다가 대표이사가 각하로 돼 있는 거야. 7월 23일 날 발행한 세금 계산서에
대표이사가 이명박 이렇게 돼 있었다고. 이것도 차단했어. 그것도 이거 어떻게 차단했어, 씨발. 그런데 너무 잘 찾아내서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차단된 거야, 이거? 자료가 의미 없다고 그러면서 기자들도 그러고 버린 자료가 한 박스가 넘어요. 그걸 페이지 하나씩 다 본 거야. 4시 앉아갖고. 근데 거기에 자료가 다 나오는데 이거 신문사에서 버린 자료예요. 그런데 이 진짜 골 때려. 그러면은 당연히 다 이게 전부 다 어떤 데 집중돼 있냐면 요 부분들은 4월 18일 이후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후 관계가 있다고 하면 김경준의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된 거지. 예. 그래서 그 전에 끊어야 되는 거야, 모든 걸. 근데 그걸 끊고 싶었는데 그 이후에도 관계가 있다고 하는 물증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 물증들을 정봉주 전 의원은 찾아가지고 관계가 있지 않았냐고 주장을 했어. 잠깐만. 그렇다면은 BBK 이제 김경준과 결별 이후에도 계속 이명박이 연관이 있다. 둘이. 그렇다면은 그건 이명박도 주가 조작에 연관돼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정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을 뒤집고 그리고 엎어놓고 판 묻어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정 의원을 공격합니다. 이 사실들을 인정해버리면 아킬레스건이다 이거지. MB에. 이 사실들을 이게 이제 무죄가 되면 주가 조작과 행정 부분이 연결되고 아주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정봉주의 무죄는 곧 이명박의 유죄. 정리 잘 되고 있어. 그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고 적어도 각하가 김경준의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라고 주장할 근거들이 나온 거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충분히 제기해볼 만한 거죠. 근데 저는 의혹을 제기한 거고. 이 세금계산서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잖아.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해명이 또 골 때려. 각하는 대표이사를 관뒀는데 거래처에 알리질 않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에 알리질 않아서 세금계산서를 그냥 각하 대표이사로 발행했다는 거야. 재미로 그냥 장난치려고. 재밌는 게 법정에서 그 신도리코 관계 직원이 나왔잖아요. 증인으로. 그러면은 이명박 대표이사로 이렇게 찍었는데 당신은 그럼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쭈삣쭈삣 하면서 그럼 이명박 씨겠죠? 세금계산서에 적혀 있으니까. 세금계산서에 적혀 있는데 그럼 통상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정리하면 세금계산서 이런 거 끊을 때도 어떻게 좀 바뀌나요? 우리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다 바뀌죠? 당연히 바뀌지.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바뀌고요. 이거 바빠서 안 바꿨나 봐. 바빠서. 아니, 중요한 거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 출마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부분은 더 빨리 바꿉니다. 더군다나 이게 조그만 회사가 아니잖아. 네. 응? 각하가 밑에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건 즉각 바꾸지 당연히. 그리고 그 회사의 돈이 모든 부분이 이명박 대통령이 가져온 돈이에요. 게다가 돈을 다루는 돈이 1,000만, 2,000만 원이 아니란 말이야. 100억, 200억이지. 그런데 대표이사를 왜 안 바꿔? 이래. 아니 다스에서 140억을 줬는데 이 대통령의 형만 알았고 동생은 알지도 못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검찰은 이걸 믿어줘. 저쪽 해명을 믿어줘. 당연하죠. 회사를 관뒀는데 거래처에 알리지 않아서 세금계산서가 그대로라는 걸 검찰은 믿어줘.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말은 믿어주지 않아. 그렇죠. 재미로 했다고. 장난이었다고. 그 명함을 발견했고 그리고 나는 이게 제일 재밌어. 화환. 화환이야말로 누구도 사기칠 일이 없는 거란 말이지. 화환을 적힌 걸 차단해서 주문서를 그럼 이거 믿어줘야 돼 상식적으로. 안 믿어줘. 안 믿어줘. 그리고 어쨌든 안 믿는 이유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측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냐. 다 근거는 거야.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김점술 변호사하고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법정에서 증인 진술이 있었는데 김윤정 씨라고 그 BBK 회사의 BBK LK가 같은 회사 같은 직원을 썼어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같은 회사예요. 경리를 같은 사람을 썼다고. 같은 회사로 추정될 만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김윤정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계속 안 나오다가 가까스로 나와요. 그래서 물어봐 김윤정 씨한테 언제 근무했냐. 근무했다.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가 결별했다는데 알고 있냐? 그래서 알고 있다. 언제쯤 결별했냐?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고 자기가 여름 휴가를 갔는데 빨리 나와라. 김경준과 이명박 후보가 결별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휴가 중에 나와서 그 결별하는 서류를 정리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2001년 여름. 2001년 여름. 그러면서 여름이면서 조금 이른 여름 휴가를 갔대요. 그럼 조금 이른 여름이어도 7월 초나 아무리 일러도 7월 초나 4월은 아니지. 4월은 아닌 거죠. 4월에 여름 휴가는 안 가잖아. 근데 각하를 어떻게 보고 각하는 초여름이 3월부터야. 근데 그렇게 갖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뒤집히는 결정적 증언이 나온 거 아니에요? 판사가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해줘. 아, 그게 아니고 싸우고 결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한 거죠. 이러고 1심이었습니까? 2심이요. 2심 뭐 훌륭하신 박홍 판사가 그렇게 날짜로 정리해 주니까 변호사들이 판사한테 안 덤비잖아요. 네, 우리 못 변호사가 왜 일정을 왜곡하냐면서 확 덤벼요. 네. 그런데 그 김인종의 증언은 어떻게 되냐면 이른 여름에 자기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여름 휴가를 기억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른 여름이어봐야 아무리 일러봐야 7월 초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이른 여름 휴가를 4월 전에 3월에 4월 18일 전에 가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가는 회사는 BBK, LK, E뱅크밖에 없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 증언을 무시해버리는 거야. 훌륭하십니다. 열이 많나 보지, 열이. 재판장님. 그 회사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제일 센 건데 메모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BBK BVI가 그러니까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가 세금 회피 지역에서 만든 이 회사가 한국에 있는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메모가 하나 있어. 100% 소유하고 있다는. 그리고 또 하나의 메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그 BBK VVI는 김경준의 소유입니다. 김경준의 소유다. 예, 그러니까 그 BBK BVI가 김경준의 소유이고 이 BBK BVI는 BBK를 또 소유했기 때문에 이거는 BBK는 100% 김경준 소유다. 라고 검찰이 발표를 해. 이 메모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또 다른 메모가 있는데 또 다른 메모는 뭐라고 돼 있냐면 LKE뱅크 아까 등장했던 LKE뱅크가 BBK BVI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명박 당시 후보가 LKE뱅크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LKE는 이명박도 인정했듯이 김경준과 이명박이 50대 50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건 정상으로.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명박 후보가 LKE뱅크를 소유하고 있고 LKE뱅크가 BBK BVI를 100%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최소한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BBK BVI가 BBK를 소유하고 있어요. 네네,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메모에 뭐라고 돼 있냐면 LKE뱅크가 BBK BVI를 100%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고.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LKE뱅크를 소유하고 있어. 고로 이명박 후보가 LKE뱅크를 통해서 BBK BVI를 통해서 BBK를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아, 완벽해.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주장했죠. 자, 논리적으로 그거는 도표가 딱 나와 있어요. 논리적으로 김경준이 작성한 도표.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이명박 후보는 BBK를 소유하고 있다. 이 메모의 내용은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앞에 것만 발표했어요. BBK BVI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 이 부분만 발표를 하고 뒷부분의 메모는 발표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메모를 정봉주 전 의원이 찾아서 이 메모대로라면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 김점술 변호사의 내용과 똑같은 거지. 동일한 거죠. 다만 김점술 변호사는 김경준의 말을 듣고 본인이 얘기를 한 것이고 정봉주 의원은 이 메모를 찾아서 메모에 근거해서 주장을 했다고. 그런데 이 메모가 김경준이 쓴 메모인 걸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양쪽의 메모를 갖고 사설 감정원들에게 검찰에서 발표한 메모 그 도표를 그려놔요. 그리고 육안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필적이 근데 사설 감정원한테 검증을 했다 이거지. 사설 감정원에게 그리고 필적이에요. 김경준 씨의 글씨체가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글씨체예요. 아주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았어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까지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요것에 대해서도 예.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이명박이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이 모든 자료를 샅샅이 수사했다고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도표 자료를 못 찾았다고 한다면 부실 수사였었고 만약 있으면서도 발표하지 않았으면 이 자료를 은폐한 것 아니냐. 그렇지. 라고 하면서 검찰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BBK를 소유했다고 하는 내용은 김점술 변호사하고 똑같고 근거가 김경준의 발언이냐 김경준의 메모냐 두 가지가 다른 건데 네. 김경준의 메모가 더 확실한 근거잖아. 그렇죠. 네네. 옛날에 쓴 메모니까. 그리고 자필을 확인했고 그런데 이것도 유죄를 받았어. 자, 근데 이게 4가지 건이에요. 이 4가지 건 전부 다가 유죄를 받았다고. 그리고 이 4가지 건으로 인해서 1년 징역형을 받은 거지.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앞으로 10년 동안 정치를 못하는. 그렇죠.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년 지나면 우리 정봉주 의원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63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리곤스 13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This is MB Story. 뭐든 할 수 있죠. 설마 했던 일도 Is MB's 만큼 캄캄한 기적이죠. 식지 않은 열정 지치지도 않죠. 절대 잊지 마요 그가 행한 기적들을. 나는 꼼수다. 정봉주 의원이 그 대법원에서 여권을 발행해주지 않아서 예. 미국에 가지 못했는데 그때 조중동에서 대대적으로 정유연을 씹기 시작합니다. 꼼수를 씹기 시작하죠. 저기 중앙일보입니다. 권석천 차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낙검수의 의혹의 자판을 펼치고 있다. 유죄 딱지가 붙어있는 BBK 저격수 활동에 아무 꺼리낌 없는 듯한 그의 모습이 혼란스럽게 다가온다. 이 교착 상태가 보이기 시작한 거는 대법원이 지금 계속 3년째 답을 내놓지 않아서 그런데 빨리 선고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씹어대지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서 그 미건스 회원들이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법이 금지한 대법원 앞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이래서 육법 위에 떼법이 있다. 이러면서 정봉주 의원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떠들었는데 왜 안 잡아가냐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중동이 계속 그 기사를 써댔고요. 정봉주 보내라 이거지 빨리. 그리고 빨리 보내야 되는 기자들이 거예요. 대법원 주변에서 계속 압력을 넣거나 돌아다니거나 갑자기 취재하기 시작한 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정봉주 3년차 이 재판이 왜 판결이 안 나냐고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지 기자들이 자꾸. 사실 이게 집권 1년차 가장 권력이 서슬퍼를 때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차피 정치적 재판이란 말이야. 정치적 공방 속에서 이제 기소가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저는 집권 1년차 이 판결 유죄로 나는 것까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그 2심까지도 집권 1년차에 바로 나왔어요. 바로 신속하게. 네. 그때는 주진우, 김점술 변호사 다 졌어. 모두 다 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형사는 유죄, 민사 패소 그렇게 계속 줄줄 나왔었죠. 그런데 올해 전부 다 이겼단 말이지. 정봉주 저는 만 3년이 되고 나서 이제 판결이 내려진다고 갑자기. 사실은 이것이 어차피 정치적 그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을 상식적으로 봐도 무리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법리적으로야 판사들이 잘 따지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에 보자면 무리가 있는 재판이라고 보여지니까 이게 미뤄질 것이다. 판결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추정해 왔었어요. 부담스럽죠. 만약에 이 그 검찰의 손을 들어서 이걸 다 유죄로 때려서 구속을 시킨다면 그것도 부담스럽고, 네, 이명박 거꾸로 대통령 다 풀어줘도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잖아. 살아있는 권력이죠. 그것도 부담스럽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 정도 되면 사실은 이런 정치적 회오리에
그 휘말려 들고 싶지 않단 말이야. 정치적 재판이 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추정해 왔고 그래서 계속 미뤄질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잡혔어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상식 대법원 판사 정도 되면 이런 외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나는 생각합니다. 이 대법관은 훌륭해서 이상훈 대법관. 네.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왜 갑자기 잡혔을까? 사실은 이 재판이 계속 미뤄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정치적 부담이 없을 때 판결이 내려진다든가 혹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세력의 압력에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까지는 안 들리는데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런 내용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대법관들 사이에서 연내 정치 재판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저기에 한 표를 던졌는데 네, 처음에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대법관들이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뭐냐. 누군가가 자꾸만 그 주위에 도는 소문인데 소문은 사실 기자들이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에 기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중동 기자들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데 자꾸 이렇게 언론에서 기사를 쓰고 칼럼을 쓰고 이런 게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저 얘기를 듣고 갑자기 들었잖아요. 우리가 녹음 끝나고 나서 어제 들었잖아요. 저도 2월 22일 16일인가 17일 날 16일 날 우리 또 사무장이 그런 거 머리가 빨랐고 2시 22분 22초에 기호 2번으로 예비 후보 등록했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거 축하한다고. 그리고 나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꼼수하느라고 바빴고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기획사를 만났죠. 예? 기획사를 만나갖고 이걸 선거기획사를 만나고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뭐 홍보를 우리가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해 이제 아니 그 사진 이미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뭘 바꿀 수 있는 게 있다고 지금 게 아니라 사진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 홍보물 만들 안을 갖고 왔는데 그때 5시가 넘어서 느닷없이 변호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금요일 날 대법원 기일이 예비 후보 등록한 날이네요. 예비 후보 등록한 날. 절묘하네.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그 재판일이 22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이제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전망 중에 긍정적인 전망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대법원 판사 정도 되는 분들이 정치적 외압을 받아서 갑자기 이런 재판을 별로 판결을 내리고 기록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고 지금은. 그렇지. 지금은 마지막 남은 BBK 재판이고 그리고 각하가 사실상 1년밖에 남지 않은 대선으로부터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고 게다가 이 판결에 따라서는 10년간 피선권 박탈에다가 징역을 살아야 돼. 바로 갇혀. 정치적 사형 선고입니다. BBK로 바로 감옥 가는 거라고 유일한 사례야. 네. 그러니까 대단히 민감한 재판인데 이거를 자신의 양심을 걸고 판결을 내리지 외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리가 없다. 대법원 정도, 대법관 정도 된 분들이. 그래서 나는 이것이 오히려 이때까지 쭉 밀려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 재판을 다 털고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봉주 전 의원에게. 그랬는데 의원님은 또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정 의원님도 그렇고 여의도에 있는 분들의 시각은 되게 비관적입니다.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이 시점에 잡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초동 대법원 주변의 기자들이나 주변 법조 관계인들도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으로 보는데 거의 0.001% 정도의 긍정적인 요인밖에 없다고 바라보는 거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나는 5대5라고 봐요. 사실은. 나는 이상 대법관이 이런 사안을 영원히 기록으로 후배들한테 남기는 재판인데. 그리고 대단히 상징성이 큰 재판인데. 지금 상황이 BBK 문제 갖고 김경준이 또 신명 씨, 신경아 씨 두 분을 고소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얘기까지 하고 있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기획국설이 검찰이 계속 한나라당이 주장하던 민주당의 기획입국설이
한나라당의 의도로 기획으로 만들어진 사건이었다. 편지의 조작을 시작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기획입국설이라고 하는 것이 김경준 씨를 대선 즈음에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BBK 관련한 폭로를 함으로써 이명박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이런 기획을 민주당이 했다. 민주당이 했다고 한나라당이 주장했지. 주장했죠. 그리고 주장의 근거가 바로 편지였죠. 그 신경아 씨라고 신경아 씨. 김경준의 감방 동기 신경아 씨가 김경준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면서 그 편지를 홍준표 대표가 흔들면서 그렇죠. 얘기가 시작이 된 거죠. 기획입국설의 증거이다라고. 근데 지난번 꼼수 방송에 나와서 홍준표 대표가 한 말을 들어보면 그거는 기획입국설을 기획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렇죠. 명백한 증거였죠. 이 전체가 BBK는 주가 조작이 일어날 당시로부터 관계가 끊어졌고 그 이후로는 관계가 없다. 이게 이제 저쪽의 주장인데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던 것은 민주당이 아무 상관없는 각하를 엮으려고 김경준을 기획 입국시켰다. 이게 이제 한나라당의 주장이란 말이야. 그 두 가지가 큰 축이었어요. 하나는 기획 입국, 하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를 받은 거지. 그런데 기획 입국의 증거라고 내세웠던 그 편지가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 잠깐 다뤘지만 홍준표 시간 때 그 편지를 김경준의 감방 동기인 신경아 씨의 동생 신명 씨가 자기가 썼다고 폭로를 했다고. 자기가 썼다고 내가 썼다고 폭로를 하고 그 편지 조작을 제안한 것이 각하의 가족이며 각하의 동서라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한 방송에 나와서. 이번에서는? 예, 동서라고. 손이 동서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동서이며 그리고 중간에 일을 직접 시키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고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알 필요 없고 중간에 일을 시킨 사람도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이대로 쓰라고 해서 가져온 걸 보고 자기는 그대로 썼을 뿐이다. A4 용지에 인쇄된 내용을 와서 그대로 써라. 그래서 자기는 쓴 것뿐이 없다. 그러니까 기획 입국 설 자체가 한나라당에서 기획된 거다. 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어요. 신명 씨가. 네. 신명 씨가. 쓴 사람이.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포인트인데 이 편지가 김경준의 감방 동기인 신경아 씨가 써서 김경준에 보내야 되잖아. 미국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미국으로 간 편지 봉투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편지를 쓰라고 시킨 사람이 그 편지 빈 봉투를 왜냐면 편지는 홍준표 대표가 흔들어야 되니까. 편지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빈 봉투를 신명 씨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한 거야. 미국 주소가 찍히게. 그런데 신명 씨가 가만히 일을 이제 시킨 대로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상하게 연루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편지 봉투를 미국 어디로 보냈냐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무 변호사나 찾아가지고 존 오. 예,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존 오라고 하는 아무 상관없는 변호사 존 오 사무실로 빈 봉투를 보냈어. 아니 빈 봉투가 아니라 아니지. 치과 브로셔. 치과 브로셔로 써. 신명 씨가 치과 의사니까. 그렇지. 치과 브로셔. 근데 이거는 한나라당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는 사실이야. 오로지 우리만 아는 거지. 신명 씨가 우리한테만 한 얘기거든. 그리고 우리한테 한 얘기를 제가 달려라 정봉주에 자세히 썼고. 그래서 한나라당한테 그때 홍준표 대표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편지 봉투 어딨냐고. 그러니까 봉투 없고 편지 봉투? 편지를 구했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하니까 편지 봉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편지 봉투 내놔라 봤냐? 그거 본 적 있냐니까 아무 답변을 못 하는 날아갔을 리는 없잖아. 편지 봉투 내놔라는 거 없잖아. 그때 홍 대표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편지 봉투는 존 노 사무실로 날아갔고 치과에다가 치과 의사 치과 브로셔 보내니까 치과 브로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자면 그 양측 한국 치과 브로셔. 그렇죠. 한국 치과. 그것도 신명 씨 주장이 아주 재밌어요. 총천연색. 그리고 이대로 쓰라고 했던 그 원본 있잖아. A4 용지 원본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시 수사돼야 될 사안이거든. 이런저런 사안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각하 퇴임이 있은 이후에는 이 사안이 사실 재조사될 사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큰 축에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BBK 사건과 기획입국 이런 게 묶여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정리된 걸 보면 당선되기 위해서 기획입국설 자체도 기획을 하고 조작을 한 거예요, 저쪽은. 그러니까 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들이 나오는 거지. 근거들과 이제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그러니까 거지. 저쪽은 당선되기 위해서 온갖 상황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근거와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는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은 이거거든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게 전제예요. 네, 낙선시킬 목적으로 가짜 증거를 내놨다는 건데 가짜 증거를 내놨다 우리는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놨던 거고 그게 점점 입증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란 말이야.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저쪽은 당선되기 위해서 편지도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고 이런 정황을 따져보면 정봉주 의원 감옥 가겠네요. 왜? 이 느닷없이 하다 이게 뭐 반전 깔때기야 왜 이래? 아니 정말로 예. 사법부의 법과 양심이 이 BBK를 지켜보면 살아있는지 예. 의심스럽습니다. BBK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다 지금 핵심 요직에 있습니다. 다 영전하고 이제 지금은 검찰을 따질 게 아니야. 이건 오로지 재판부. 오로지 1심, 2심도 따질 일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거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유죄냐 혹은 뭐 일부 파기환송이냐 아니면 무죄냐 그걸 결정할 텐데 그게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온다 이거지. 그게 만약에 네 건 모두 유죄로 확정되면 정봉주 전 의원은 아마도 하루 이틀 후 크리스마스 이브 정도가 되겠죠.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떨려 그런 얘기를 왜 해? 365일 동안 갇혀. 365일 동안 사식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 메리 크리스마스 때 이제 내년도. 이 사람이 무슨 잔치 벌렸어? 그게 아니면 파기환송이 돼서 이제 출마할 수 있겠죠. 그게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결론이 나고 저는 재판부 대법관의 양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도록 기도하고 믿습니다. 재판부가 현명하게 말 다시 해봐. 현명하다고 믿어야지. 지금까지 검찰이 많이 왜곡되고 굴곡된 역사를 보였을 때 법원에서 공평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사례가 대법관 있었습니다. 정도에서는 균형을 잡아줬거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의 균형을 잡아줬죠. 이번에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가 호해 특집입니다. 호해 특집이고 이제 이 사안이 내용이 뭔지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이고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김어준 기자도 그렇고 주진우 총수도 그렇고 이거 무슨 깔때기야 이건? 이거 회오리 깔때기? 혼합 깔때기야. 디도스 깔때기야. 정말 왜냐면 요 정도까지도 다 정리를 해야지 이제 BBK 완결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해 못할 수는 없지. 그렇죠. 일단은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 가시는 분들은 1회 3회를 아니요. 그거 들으면 도움이 되고 혹시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달려라 정봉주 참고해주세요. 아니 감옥 갈지도 모르는 책을 팔고 감옥 가면은 사실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돈. 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9일)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 경선 당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다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맞서 싸웠습니다. 시대의 사기극 BBK를 들여다보면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 이렇게 싸웠습니다. 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10년간 비선거권 박탈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대법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면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릴 수 있다면 기꺼이 앞장서겠습니다. 선봉댕이 되겠습니다. 정권 탄핵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 정봉주 전 의원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 촬영 대회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서울시 정앞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나는 꼼수다 4인방도 함께합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On the uprise. So frustrated. 허위사실 공표. 예. 네. 그 허위사실 공포 그 혐의에 대해서 공표. 전부 다 밤을 새가지고 지금 말이 전부 다 헛나오는구나.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자기 건도 연루되어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 주진우 그 기자가 잘 정리했어요. 전체 사건의 그 포괄적인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는 에리카 김 누나가 훨씬 셌고요. 그 다음에 센 사람이 김정술 변호사였고 홍선식 변호사였습니다. 어쩔 수 김경준 씨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김경준의 워딩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훨씬 셌습니다. 그리고 제가 셌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 1년 징역형을 받은 그 발언들보다 훨씬 센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다 무죄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네 가지 기소 거의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박수종 변호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김경준 씨의 변호사였어요 처음에. 네네. 그러다가 사임을 하거든. 그래 갑작스럽게 사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김경준이 사임을 해. 들어오고 4일인가 5일 만에 사임을 해요. 바로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정봉주 전 의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박수정 변호사가 왜 사임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하셨어요? 물어보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잘 모른다. 그러니까 김경준 측하고 무슨 연락을 주고받은 거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김경준 횡령 및 주가 조작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를 듣지 않고 저는 근거 자료를 찾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연락 안 한다. 그럼 왜 그러신 거 아니야?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근데 뭐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안 자체가 막상 경제 사건인 것 같았는데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그 위중한 사건인 거로 판단하지 않았겠냐. 뭐 자칫 잘못하면 이명박 후보가 감옥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는 그런 판단도 하지 않았겠냐 하면서 그러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예요 내용이. 예. 내용이 사안이 위중하여 당시 이명박 후보가 자칫 잘못하면 이 건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도 같다. 이 정도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것 같다. 예. 것 같다. 그러니까 의견을 표현한 감옥 거죠. 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거 본인의 의견을 표명한 거죠. 생각. 왜 박수정 변호사가 사임했냐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거예요. 그걸 기사를 썼어요. 것 같다라고 한 것에. 사실 BBK하고 이명박 후보가 연루가 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감옥에 갈 사안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것은 모르니까 박수정 변호사가 왜 사임했는지 모르니까 본인이 추정해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견 피력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의견 피력으로 봐주지 않고 허위 사실의 공표를 본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따져야 될 사람은 박수정 변호사거든. 내가 그런 이유로 사임한 게 아니라고. 예. 만약에 누군가 명예가 훼손되거나 했다면 박수정 변호사의 명예가 훼손된 거잖아. 박수정 변호사가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뒀다고 말한 거니까. 그런데 박수정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그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예.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의견의 표출로 보지 않고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했고 이걸 유죄로 받아들였어요. 예. 재판부에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한나라당 그쪽 측에서 고발을 했어요. 요 사안에 대해서. 요 사안에 대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 좀 복잡한 사안인데 간단하게 줄이기 뭐냐면 김백준 씨라고 있습니다. 총무비서관. 네. 맞습니다. 집사입니다. 총무비서관. 네. 흔히 집사로 추정되는 집사는 거론되는 맞습니다. 네. 오랫동안 현대 시절부터 같이 일해왔던 김백준 씨가 있어요. 근데 이제 김백준 씨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4월 18일 이후로는 이명박 각하 측과 당시 후보 측과 김경준 측하고는 서로 거래가 없이 완전히 관계가 끝냈다고 그랬어요. 결별했다. 몇 년 2001년이요. 2001년. 그러니까 BBK 사건이 터지고 그랬을 때. 왜 그렇게 주장을 했냐면 5월 달에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납니다. 김경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김경준이 주가 조작을 했을 때는 이미 결별을 해서 상관이 없다 이거죠. 주가 조작 사건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뭘 찾아냈냐면은 다스가 김경준한테 투자한 140억이 있잖아요. 그걸 돌려달라고 재판이 소송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법정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요. 법원에다가 미 법원에다가 이 다스 측에서 제출한. 근데 그 회계 보고서 상에 보면 김경준이 주가 조작을 할 때 워튼이라는 유령 회사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워튼이라는 유령 회사에 한국의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해서 98억이라는 돈이 입출금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계좌 예금주가 누군지 정봉주 팀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봉주 보좌관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1,000원을 입금해봐 거기다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찾았어요. 저 무릎을 쳤어요. 무릎을. 1,000원을 입금했더니 계좌 예금주가 찍힌 거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네. 김백준이라고 찍힌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된 거예요. 1,000원을 넣어봤는데 이 계좌는 중지된 계좌입니다. 아니 두 개인데 하나는 중지됐고 하나는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는 건 김백준이라고 찍혀 나와요. 근데 그 거래 일자가 5월 28일로 찍힌 거야. 그럼 4월 이전에까지만 관계가 있었는데 4월 18일까지만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주장했었는데 5월 28일에도 거래가 있지 않았었냐라고 하는 근거가 나온 거지. 그렇죠. 김백준 씨는 이제 각하의 측근이고 밝혀진 바로는 각하 대리인으로 BBK 재판을 총괄한 사람이에요. 미국 재판을 총괄하던 사람입니다. 미국 재판의 법적 대리인이에요. 법적 대리인으로. 예, 법적 대리인이에요. 각하의 법적 대리인.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는데 지금 청와대에 계시고요. 네. 정무비서관. 그래서 이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해서 각하가 4월 18일에 헤어진 게 아니다. 그 이후에도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고. 그렇죠. 주장을 했는데 이거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참. 게다가 이게 웃기는 것이 입출금 내역이 있는 거래 내역서는 다스가 미국 법정에 제출한 거예요. 다스가. 우리가 찾은 자료도 아니고 그쪽에 다스가 제출한 회계 보고서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한 것은 그 입출금 내역에 계좌 주인이 누군지를 찾아낸 거죠. 1,000원을 입금해서 찾아본 거라니까. 근데 그게 찍힌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그 이후에도 있었던 거 아니야. 더군다나 와튼이라는 회사가 유령 회사였거든. 주가 조작을 주도한. 그러므로 그때도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한 거야.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걸렸어.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근거는 뭐예요?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검찰 쪽에서는 당시 개인 계좌라고 주장을 했거든. 김백준의. 이게 아니고 법인 계좌라는 거야. 법인 계좌든 개인 계좌든 거래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네. 김백준 씨를 고리로 하여 5월에도 김경주가 거래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허위사실로 유죄 판결 내립니다. 이것도 역시. 맞죠, 의원님? 예. 이 내용이. 납득이 안 되네. 아니, 그 당연히 나도 납득이 안 돼.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공판 내용을 봤는데 이해가 안 돼. 나도 읽어보면서 지금. 사법부 의견은 존중해야 된다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으니까. 세 번째 이건 더 재밌어. 세 번째는 뭐냐면 김백준 씨와 BBK가 관계가 있다는 걸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김백준 씨와 BBK 관계를 또 입증해야지. 계속 관계가 있었다는 것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근데 김백준 씨와 BBK가 관계가 있다는 거는 어떤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냐면은 첫 번째로 김백준 씨가 교보생명의 사장 취임식에 축하 화환을 보내. 이거 어떻게 찾아냈나 몰라? 그런데 그 화환 주문서에 BBK 투자자문 부회장 김백준이라고 써 있었어. 맞습니다. 예. 이거 찾아냈어. 졸라 신기해. 이거 어떻게 찾아냈어 이거?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서초동 팀에서 자료 하나하나를 꼼꼼히 다 분석을 한 거야. 한 2, 3일 동안. 엄청 잘했어요. 하여튼 자료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보냈는데 그 화환에 BBK 부회장이라고 써 있었다니까. 부회장 김백준. 예. 그때 시점이 언제예요? 그때가 한 6월, 7월쯤이에요. 그 4월 이후네요. 4월 이후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 뭐냐면 또 뭘 찾아냈냐면 어떤 문서를 찾아냈는데
문서에는 BBK라고 써 있고 그 문서 상단에 그리고 김백준 씨에게 돈이 지급된 기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급여라고 이해한 거야. 네, 그렇죠. 그러므로 급여를 지급받았지 않았냐 이런 근거를 하나 찾아냈고 그 다음에 또 김백준 씨가 당시 이장춘 대사가 각하로부터 명함을 받았다고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BBK 회장이라고 써 있는 명함이 있었다고. 그 논란이 됐었지. 예. 근데 똑같은 형식의 명함에 부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찾은 거야. 예. 여기서 또 BBK 부회장 졸라 자료를 잘 찾았어. 와. 그리고 또 하나 찾았는데 뭐냐면 BBK에서 금감원에다가 제출하는 인력 현황 보고서라는 게 있어. 우리 지금 인력 현황이 이렇고 변동이 이렇다. 그 보고서를 찾았어. 그 보고서에 김백준 씨가 기재돼 있어. BBK에 근무하는 것으로. BBK 당시 리스크 매니저.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 당시 김백준 씨가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BBK를 관리했다는 증거는 15개도 넘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BBK와 근데 관련된 그 중에서 이제 확실하게 입증될 만한 예를 들어서 화환을 보냈는데 네. 거기다 부회장이라고 쓴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건 너무나 근데- 일반 이해하기 간단하고 편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명함도 있고.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서는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증거가 나왔지만 전체 이 상황을 이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근데 이 사건 BBK 사건을 항상 볼 때마다 다시 되새겨볼 때마다 그 생각납니다. 동영상이 대표적인 제가 케이스예요. 그렇죠. 제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기자증을 보여주고 명함을 명함을 꺼내줬어요. 부회장이라고. 그럼 부회장이라고 생각해야지. 주진우입니다. 근데 아니야. 그냥 한 거야. 장난친 거야. 아니 그리고 그 명함은 괜히 파고 다닌 그렇죠. 가짜 명함. 나이트 부킹도 아니고 그냥 한 거야 이거. 게다가 화환을 교보생명이라고 하는 네. 큰 회사에 보내는데 그 화환에다가 BBK 부회장이라고 썼는데 그건 재미로 한 거예요. 아니야. 아니 재미로 한 거라니까. 아니래잖아. 씨발. 환갑이 얼마인지 그냥 보려고. 그거는 덜 웃겨요. 진짜 웃긴 거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당시 친구인 이장춘 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명함. 이장춘 대사가 BBK 회장이라는 명함을 받았는데 그 날짜가 4월 18일 이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장춘 관계가 대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선거 한 10일인가 15일 전에 이장춘 대사가 기자회견하고 공개를 해요. 네. 근데 이장춘 대사는 친구야 30년 지기 걔 명함을 받으면 언제 받았다라고 하는 날짜 구체적인 디스크립션을 거기다 묘사를 해요. 그게 기록벽이 있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명함에다가. 그게 4월 18일 이후야. 그럼 당신이 이 관계 김경준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그 이후 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입니다. 정봉주 BBK 사건 대법원 판결 기념 특별 호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전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이 BBK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냐? 이장춘 전 대사께서 바로 이 명함을 공개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고 한 그 시점으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 BBK를 직접 소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명함을 이장춘 대사에게 공개한 겁니다. 자, 이러고도 BBK는 내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 대변인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봉주 의원께서 명백한 허위 사실로 우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는 작년 대선 당시 BBK 사건에 대한 각종 폭로와 관련해 처음으로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빈약하다며 그럼에도 허위 사실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고
소명 자료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형은 좀 예상하신 대로입니까? 예측 못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일단 항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이번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BBK 관련해서 이명박 후보 관련 사실이 전혀 없고 지금 이 검찰의 수사 결과가 객관적 진실이다. 이걸 이미 전제한 것 같아요.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드디어 3년을 미뤄왔던 정봉주 BBK 사건 대법원 판결이 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12월 22일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네, 드디어 사식을 넣느냐 마느냐. 예. 정봉주 의원은 어제부터 다시 베란다에서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어제 재밌다고들 낄낄낄낄 웃어. 그러다가 입 돌아가. 잘 때는 편히 자야지. 서울 공연을 끝내고 저희가 지금 다 밤을 샜어요. 정봉주 전 의원은 베란다에서 잔다고 밤을 새고 김용민은 32회 편집한다고 밤을 샜고, 저는 정봉주 의원의 BBK 사건, 사건 기록 들춰보느라고 밤을 샜고, 주진우는 또 관련 사건 들춰보느라고 밤을 새서 현재 스코어 제주도에 왔는데 공연 직전에 다시 어떤 골방을 빌려서 밥은 먹어야지. 배고파서 못 살겠어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이거 빨리 끝내고 공연하고. 우리 일찍 와갖고 밥을 먹었어요. 이 배신자. 자기 때문에 다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자기만 밥을 먹었어. 이 배신자. 된장 뚝배기 먹고 싶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요거 저희가 호외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진우 기자 역시 사실 이 BBK 사건 관련해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났어요. 2심에서. 근데 이 관련해서 기소됐던 사람들 기록들 한번 뒤져보죠. 네네. 정봉주 의원님은 2008년 5월에 1심에서 그 유죄 판결을 받으셨죠. 2심에서도 그해 12월이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잡혔어요. 굉장히 빨리 진행됐는데 박홍우 부장께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정 전 의원이 공표한 내용이 주요 부분이 허위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그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죠. 연루 의혹이 뭐였냐면 당시는 이명박 대통령이죠. 각하가 된 다음에. 그렇죠. 바로 가장 힘이 있었을 때입니다. 김경준 씨의 주장과 그에 나온 서류는 한나라당이 반박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면 두 개를 견주어 볼 때 진실성이 있는 부분이 이명박 후보인데 왜 김경준 후보 말만 들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경준 씨의 후보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야 보니까 지금 밤을 새가지고 다들 김경준이 언제 후보가 됐어? 죄송해요. 그때 구속 후보였었나?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후보 이명박 후보의 좀 잘해. 정신 차려주지로. 이명박 후보가 BBK와 관련된 명함을 내놓은 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회사는 내 회사다. 내가 잘 꾸려보겠다. 주어는 없었어. 이 회사는 BBK를 설립했다. 근데 그렇죠. 나모 씨가 그런 게 어딨어. 주어가 없다 그랬어. 나경원. 그러니까 그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죄를 내리는 근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명박 후보 쪽의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쪽 주장이 있어요. 검찰 쪽은 이명박 후보 쪽의 주장을 근거로 하고 근거를 했고 그 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은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싸웠는데 검찰 얘기는 이명박 후보가 아니라는데 이명박 후보 및 한나라당이 아니라는데 왜 아니라는 걸 안 믿고 자꾸 허위사실을 유포하느냐.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어요? 재판에 오지도 않고. 내가 원래 정리맨 아니에요. 근데 그때 재판이 진짜 코미디였어요. 재판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런데 왜 거짓말해? 정봉주 거짓말했기 때문에 유죄 빵빵빵 이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아니라고 하면 그 말을 좀 믿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하자면 정봉주는 본인이 이명박 후보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게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말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중간에 믿지 않았다는 거지. 정봉주는 그러지 마. 정봉주 당신은 의원이었어. 정봉주 의원은 정봉주는 그 에이씨. 한나라나 귀찮게 하지 마 지금. 자기를 지금 감옥 보내느냐 못 보내느냐 중요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와 이명박 후보의 주장을 믿을 만한 사실임에 불구하고 이거 말도 안 돼. 그거 밤을 새서 그래 지금. 아니야. 그거 말이 안 돼요. BBK는 다시 말해도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양쪽의 주장이 부딪혔는데 그렇죠. 검찰이 이명박 후보 쪽 사이드를 드는 건 그렇다고 쳐. 근데 판사 역시 당시 재판부 역시 검찰과 이명박 후보 쪽 말이 맞는데 라고 전제하고 재판이 결과가 났다고. 그래서 그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수사기관 등이 내놓은 결과와 다른 견해를 밝히려면 결과 발표 전보다 훨씬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주장과 이명박 후보의 주장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신중치 못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 죄다. 이렇게 감옥 가야 된다. 그리고 더 그게 네 가지 항목이에요. 더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김경준에게 확인해봤냐? 김경준 그때 구속 수사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측에 이 내용을 갖고 확인해봤냐? 한나라당 측에. 저한테도 그거 얘기했어요. 배우는 이 재판 중에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판결문에 친한 줄 아나 보지 서로. 판결문. 친하게 지내지 평소에. 그래서 그 상대 진영에 이걸 갖고 논쟁이 붙었는데 어떻게 가서 확인을 하냐 우리 변호사가. 그리고 지금 확인을 한다 한들 아니라고 하겠죠. 이 판결문이 검찰의 공소장을 다시 그대로 쓰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강의를 해도 그 얘기를 안 들어요. 근데 당신은 집권 1년 차예요. 그리고 BBK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재판으로 그 판결 자체에 대해서 잘했다가 아니라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봐요. 자, 2008년에 BBK와 관련된 재판이었습니다. 저기 당시 BBK 저격수는 대장이 정봉주 의원이었어요. 무려. 그 밑에 그 주변에 얼마나 민주당에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 그거 걱정돼. 근데 대장을 했어. 근데 그때 잘했어요 꼼꼼하게. 그래서 잘했어요. 저는 몇 선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분위기가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는 장짜리 욕심이 없어요. 저는. 누가? 제가. 장짜리 욕심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근데 왜 맨날 18대 대통령이었어? 그건 장이 아니잖아. 령이지. 근데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막 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던 의원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다 각기 일정이 바빠. 그래서 제일 한가한.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어리버리하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위원장 이거 보다가 정봉주 그 의원 위원장 맞지 그럼? 다른 분들이 제안해갖고 온 건데 그래도 그분들이 그 일정이 바빠갖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BBK 문제가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던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능력 있어서 맡은 게 아니고. 그래서 BBK 팀에 그때 몇 가지 팀을 했는데 되게 검찰보다 훨씬 꼼꼼하게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맡은 게 아니라는 겸손 깔때기 들이댔는데 왜 아무도 몰라. 그랬어요? 겸손 및 퍽이 깔때기야. 당시 서초동 팀 가동하셨죠? 예. 서초동 팀이 대단한 큰 증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계좌도 발견하고 잘했어요. 네. 그 당시에 소속 의원이 김종률, 박영선, 김현미, 서해석 의원 등이 있었는데 검찰이 BBK 팀은 찍어서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기소도 못했습니다. 오직 한 명 정봉주 의원 기소했습니다. 당시에 BBK 수사팀이 전체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 했고요. 그 다음에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 이분은 김경준의 변호사입니다. 김경준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김경준을 만나고 나와서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했습니다. 그걸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의원 고소했습니다. 민사로 이거는 고소를 했어요. 근데 1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모두 졌습니다. 당시 비슷한 시기에 재판이 있었고 네네. 2008년 재판에 예, 전원이 졌어요. 1심에서 사람들이. 모두 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졌어요? 졌다는 건 유죄가 됐다는 거죠. 유죄가 유죄. 됐죠. 주진우 졌고요. 정봉주 졌고. 정봉주 졌고요.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 졌습니다. 그리고 다 졌어요? 예, 다 졌습니다. 그때 당시 김현미 졌다는 건 손해배상에서 졌습니다. 김현미 의원이 당시 BBK 저격수로 이름을 알리다가 좀 괘씸죄 적용받아서 김윤옥 여사가 명품 시계를 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명품 프랭크 뮬러. 근데 그걸 가지고도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BBK 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표적으로 찍혔다는 그런 얘기가 그 정치권에선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을 했는데 2009년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됩니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출마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세히 근데 2010년 8월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됩니다. 정치권 사건은 다 사면이 되고 이렇게 정리됩니다. 몇 개월 만에 바로 사면된 거죠. 바로 되죠. 네, 원래 이 선거 관련해 가지고 네. 선거 관련해서 실형을 때리고 실형을 때린 전례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와 관련된 모든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취하하겠다. 그리고 거두겠다고 얘기했는데 오직 정봉주 의원만 났습니다. 저게 2심 재판이었습니다. 2008년 얼마나 12월에. 까불었으면 그랬겠어. 그렇죠. 워낙 미웠나 봐. 정말 미워가지고 딱 집어서. 자, 근데 요즘 좋아한다 그러잖아. 누구를? 각하를 좀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세요. 칭송하고. 전달이 안 됐어. 2008년 5월에 1심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 결심 공판이었어요. 근데 검찰이 갑자기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정봉주 의원 선고를 유예해달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얘기합니다. 정봉주 의원 재판에서 일정을 미뤄달라고 하는 거죠. 일정을 갑자기 미뤄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수 1부였어요. 그때 문무일 부장판사였는데 어떻게든 정봉주 의원을 잡으려고 한다는 게 티가 나는 것이 기획 입국서를 조사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획 입국설에 관해서도 정봉주 의원이 연관돼 있다. 당연하죠. 연관돼 있을 거라고 그리고, 본 거지. 그리고 기획 입국설과 관련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은 흔적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 이 선고 기일을 판결을 미뤄달라. 가중 처벌하려고. 아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재판이 검찰에서 주장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재판부나 출입 기자들도 그랬고 무죄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흐름이 있었죠. 그런데 재판부가 조금 더 보완 증거를 내겠다. 보충 증거를 낼 테니 심리를 좀 연기해달라고 하면서 판결 기일을 연기합니다. 검찰 쪽에서 주장을 해서 검찰이 주장해서 요구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기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됩니다. 네 건이 있었는데 네 건 모두 네 건 모두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징역 1년이 선고됐어요. 네. 다른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되고요. 집행유예 없이. 네. 12월에 다시 2심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12월이 지나면 2008년이 지나고 2009년, 2010년 지나서 올해였죠. 만 3년 지났어요. BBK 수사팀이 고소한 사건에서 주진우 기자 1심에서 검사들이 이겼는데 제가 졌었는데 패소가 뒤집혀서 주진우 기자가 승으로 뒤바뀝니다. 이날 BBK 사건 선고가 있었던 날 서태지 이지아 씨 결혼설이 나왔죠. 그 다음에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 가 이겨서 BBK 수사팀 패소. 그 다음에 정봉주 의원한테도 BBK 수사팀 패소됐습니다. 2심에서 모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검찰의 검사들이 모두 졌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진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핵심은 이거죠. 사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그리고 김정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확정이 되는데 김정술 변호사는 김경준 씨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훨씬 더 정봉주 의원보다 강도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명박 후보가 BBK를 설립하거나 운영에 관여해 실질적으로 소유했고 김경준이 검사에게 회유 협박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도 모두 타당하다고 해서 1심 벌금형이 나왔는데 2심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됩니다. 요 김점술 그 변호사 건이 가장 참고할 만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왜냐면은 워딩이나 내용이 훨씬 더 저보다 강도가 높고 정봉주 전 의원의 기소건 중에 유사한 발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유사한 발언 내용이 김점술 변호사가 더 강해요, 지금 표현이. 네, 저희가 4건 기소된 게 어느 건 하나도 구체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칭한 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짧게 할 거니까 예. 지금 이제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거는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동그라미 5개. 관련자들 다른 BBK와 관련해서 그 고소고발 당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재판이 결국 이겼는가? 그렇죠. 하는 이겼는데 얘기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에리카 김 누나. 네. 에리카 누나는요. BBK 자금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BBK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운영했다고 비방한 혐의가 더 짙습니다. 그렇죠. 아주 확실하죠. 당사자죠, 당사자죠. 그리고 에리카 누나가 저한테 인터뷰한 거나 다른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고 동생한테 집어 씌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초에 갑작스럽게 귀국해가지고 특수일부 다 털어줬죠. 이동열 부장검사 내 밑에서 계속해서 조사를 했는데 기소유예 다 털어졌죠. 네. 아니 그 에리카 김 누나는 정봉주 의원의 15배가 아니라 505배예요. 이거는 구속을 당해도 500번 더 구속당할 왜 505번이야? 505번 워딩이 세. 그리고 워딩이 워딩이 세. 구체적이고. 왜 500번이냐? 응. 입에서 나온 거지 그냥. 지 말로 그냥 나온 대로 짓거린 거야? 아니야. 이게 400배인지 600배인지 500배예요 정확하게. 500배야? 505배는 뭐야? 5배는 뭐냐면은 누나니까? 저기 누구지? 각하하고 만난 거에 대해서 얘기한 괘씸죄가 5배예요. 이제 잠을 못 자니까 그냥 막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로 막 던져. 이건 뭐야? 횡설수설 깔때기야? 미안해. 회오리 깔때기. 정신을 못 차리게. 근데 정 의원님의 발언보다 에리카 김 누나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방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후보가 BBK와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주장하는